two, three, four. 단 하나의 정통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매일 큐. 이 소리는 아침마다 변기를 붙잡고 사투를 벌이던 32세 김모 씨가 매일 큐를 먹고 해방감에 웃음 짓는 소리입니다. 힘주지 말고 먹어라 매일 큐. 오직 와이드몰에서만 최저가로 만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정국구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 박문진 5년째 이사 최강욱입니다. 예. 저 좀 해고시켜 주십시오. 가오가 살았어. 역할 없다고 맨날 댓글로 까이는. 네. 좋은 날에 네. 게임계 여신. 게임 할 때는 뭐 좀 얘기를 해요? 게임할 때요? 예. 그럼요. 경제 방송 할 때는. 그럴 때 제 멘트가 따로 있습니다. 내용 모르고 그냥 멘트만. 내용은 모르고 어떻게 얘기해. 다 이해를 하고요. 자, 오늘은 모처럼 영화 배우를 모셨습니다. 네. 공범자들의 주인공 김민식 PD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단역 배우가 주연 배우 앞에 있으려니까 정말 쑥스러워 죽겠네. 나 거기 보다가 제가 보면 쓱 나오더라고요. 오, 깜짝이야. 저희가 여기 왜 나왔지? 맞아, 여기 주연.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단역. 단역, 완전 단역. 행인 1. 자, 그리고 영화에는 안 나왔죠. 안 나왔죠. 예, 배우 조정. 양치 대첩의 주인공. 양윤경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PD이시죠. 네. 대표작. 뉴논스톱이라는 청춘 시트콤으로 연출 데뷔했고요. 예. 그리고 드라마로 옮겨서는 글로리아하고 내주의 여왕. 내조의 양. 그거는 꽤 히트 쳤죠. 그냥 괜찮았죠. 잘 돼서 네. 다시 이제 드라마 PD 하실 거 아니에요. 돌아가야죠. 저도 예. 한번 좀 주세요. 아유. 몸짱에 얼짱에 박문진 이사로서 막을 거야 내가. 우리 와이드9.net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쇼핑몰을 하거든요. 네.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면 후원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페이스북에다가 내일부터 와이드9.net 와이드 나이트. 예, 쇼핑이 후원이다. 한번 해보세요, 두 분이. 제가 쇼핑이 하면 후원이다. 예.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예? 돈 주세요. 여기서 성향이 파악되거든. 후원이랑 어떻게 나오냐에 어떻게 하는지 따라서. 딱 봐요.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쇼핑이 하면 후원이다. 예. 네. 그 원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뭐 2번 해도 되고 1번 해도 되고. 네. 자, 쇼핑이 후원이다. 시킨 대로 하잖아. 그러니까. 모범생 출신. 예. 이게 진짜 불빨들 있잖아요. 불면의 좌빨. 그 사람들은 시키면요. 후원이다 하면 후원이다. 후원이다. 꼭 후원이다. 한번 꺾어주기. 지금은 MBC는 사사기 때문에 어. 김장겸은 물러나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쇼핑이면 후원이다. 알겠습니다. 자, 와이드9.net. 제가 이제 함께 해야 돼요. 쇼핑이면은 제가 먼저 해야 돼요. 하시면 돼요. 자, 와이드9.net. 쇼핑이면 후원이다. 김장겸이 술세한 거예요 정말. 이게 김민식 PD 아니면 그럼요. 전국적으로 김장겸을 누가 알아? 아저씨 고기 팔아야 돼. 아니 저 누구야? 그 우리 정청래 선수가 김장철이래. 누가 김장철이? 이거 편집하기 진짜 힘드시겠다. 아 진짜 왜 편집 안 해요? Excuse me? 편집 안 해요. 다시 하시죠. 처음부터. 이게 네이처 오다 한우 선물 세트입니다. 소를 괴롭히지 않고 예.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블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뿔도 자르지 않고 거세도 하지 않은 채. 기름이 많을 수 1등급으로 치는 건 미국과 한국의 축산 공장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네이처 오다는 자랑선 3등급 한우를 판매합니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충남 아산 일대에서 키웁니다 이게. 근데 충남 아산의 시장은 복귀항 시장이고요. 제 후배입니다. 역시 전국구답게 다 뿌개고 계시는. 전국 쫙. 역시. 자, 충남 아산에서 키우고 있는 네이처 오다 추석 하루 선물 세트 와이드9.net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출연하신 분들은 제가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아닙니다. 예. 그래? 이거 근데 받으면 안 돼요. 알고 투명한 말씀하신 법 거잖아요. 걸려요. 그러니까요. 예. 29,000원짜리 요게 지금 9만 원이 넘거든요. 요 한쪽이 3만 원이 안 돼요. 요건 보내드릴게요. 한쪽만. 아닙니다.
저희들은 뭐 이렇게 나와서 예. 김장겸 사장님을 칭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저희가 뭐라도 좀 고기라도 대접을 해드려야 알겠습니다. 되는데. 우리는 봉투 내고 가면 돼요. 아, 예. 실수해도 관계없으면 편하실 대로. 오기를 잡냐 방송을 하는데 이런 것도 편집을 안 해요. 한대니까. 이게 수요일 네. 업데이트 되는데 며칠째 된 거죠? 파업이? 파업 10일차입니다. 예. 지난번에 5년 전에 170일. 예. KBS가 94일. 야, 그거는 숫자는 잘 외워요 보면. 뭐니. 지금 분위기가 좀 어때요? 좋죠. 그러니까 뭐 파업을 하면서 분위기가 좋다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요. 예. 전에 비교해 보면은 정말 좋고 사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저는 좀 꿈 같은 상황, 기적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광화문에서 저희가 이제 돌마고라 그래서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수 예.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 집회를 했는데요. 저는 참 그날 감회가 새로웠던 것이 바로 몇 달 전 촛불 집회 때 겨울에서는 그 이렇게 광화문 집회 때 무대 위에 MBC 조합원들 가끔씩 이제 노동조합에서 민실이 네. 간사들 올라가서 언론 적폐 청산 뭐 언론 문제 얘기하기 위해서 올라가면 제 주위에 앉아있던 분들이 MBC라는 얘기만 들어도 그냥 욕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랬던 그 광화문에서 이제는 MBC 파업을 응원하는 시민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하는 모습 보니까 이게 정말 감사하죠. 사실. 그래서 MBC하고 KBS 이 사태를 정확히 정리한 영화 공범자들. 예. 9월 3일 날 우리가 제가 쏴서 200명 봤어요. 네. 서울국장에서. 근데 네. 이번에 하고 나니까 한 대학교 교수님이 네. 자기가 100명 되겠다. 와. 그래서 또 맞아 대라. 그 어. 100명 또 돼서 9월 23일 날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부산 메가박스 해운대 메가박스에서 해운대 마법. 200명을 모시고 또 공동 관람을 합니다. 자, 9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이게 뭐야? GV. CGV 아니야? CGV. 아니, GV가 뭔지를 몰라요. 관객과의 대화. 그 CGV가. 메가박스 하고 나니까 이제 왜 GV냐. 자, 오후 2시서부터 영화 상영하고요. 와이드나인.net 게시판에 들어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인당 2매씩 가능하고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영화를 보시고 그리고 주위에서 잘 모르는 분들 한 분을 같이 모시고 와서 이 영화를 보시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KBS, MBC, KBS 방송 상황에 대해서 좀 정확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당대 명감독 최승호 감독과 당대 명배우 김민식 PD가 출연하죠. 왜 출연 안 하셨어요? 전 뒤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거기 많은 사람들 중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양치대첩 얘기해 주세요. 근데 사실은 어디서부터 우리, 알고 싶으신가요? 양 기자님은 예. 진짜 아까 말씀하신 아직 소개 안 했어요, 근데. 예. 김민식 기자님까지만 했고. 네. 했어요. PD님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양윤경 기자님 했나? 정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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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데리고 내가 방송을 한다 정말. 했어요, 아까? 아, 맞아. 뭐라고 소개한 것 같아요. 우리 예. 양윤경 기자님 사실은 이제 배후 세력이신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전국구에서도 예. 와서 이제 막 그 방송 청탁하고 네. 아이템 청탁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이 김장겸은 물러나라가 퍼지게 된 어떤 첫 번째는 이 팝아이스 출연이었거든요. 하고 나서 페이스북 라이브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팝아이스에 나갔던 게 사실은 이제 그런데 그때 이렇게 팝아이스 출연하러 팝아이스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MBC 그러니까 파업 훨씬 전이었고 파업 얘기도 나오지도 않던 상황이었고 아무런 그게 없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뭐 저야 뭐 사장님에 대한 칭송을 할 수 있는 자리라면 가겠습니다 하고 갔더니 계신 거예요. 네. 그러더니 오. 양 기자님 그런 거예요. 선배 저기 실은 내가 몇 주째 계속 와서 선배 팝아이스에 이렇게 출연된다고. 그러니까 MBC 문제를 그거 얘기를 해야 남겨놓고 된다라고 거기에 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배우 사람 맞네? 배우세요. 내가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출연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주 지나고 나서 이제 이 배현진과의 양치 대첩이 화제가 되고 나서 다시 팝아이스에서 이 양윤경 기자를 또 섭외를 한 거예요. 근데 양윤경 기자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선배 저기 팝아이스에서 연락 왔는데 난 이거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장난해 지금. 아니, 나는 저기 내보내가지고 남 이렇게 절벽에 서 있는 거 바로 확 밀어가지고 해놓고는 정작 본인은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배우세라고 배우에 있는 거잖아요. 그 지금이랑 분위기가 몇 달 전만 해도 그쵸. 정말 많이 달랐어요. 지금 그때 촛불 때 오지 않았나 우리? 아니요. 올해 저는 왔죠, 올해? 올해 왔어요. 예. 올해 와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MBC 상황에 사람들이 거의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적대감이 심했죠. 맞아요. 적대감이며 어떤 미운 감정이 많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저는 어떻게든 우리의 상황을 알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정봉재 전국구를 먼저 왔고요. 또 팔아보려고 거의 방판 요원된 거지. 사실은 뭐 몇백만 공범자들 상영하고 나서 이렇게 소감을 여쭤보면 보신 분들이 네. 야, 정말 저 정도인 줄은 몰랐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도 몰랐잖아 사실. 방문진 이사가 있는데. 저는 항상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난 충격을 받았거든. 저거 지금 100분의 1도 안 남았는데 맞습니다. 저거에 보고 충격이면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저기 한 게 어쨌거나 저는 이쪽에 관계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양윤경 기자님이 그 주인공이라는 건 몰랐지만 양치대첩은 사실은 5년 전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때 파업 때도 유명했던 얘기거든.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번에 처음 들은 것처럼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 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야, 찾아보니까 진짜 5년 전 일이더라. 그럼요. 4년 전. 4년 전. 파업 예. 이후입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파업 직후에. MBC가 172 예. 이후에. 파업 직후. 이후에 복귀했을 때 이제 저기에서 쫓겨나고 막 이런 데인데 사람들 마음속에서 정말 MBC가 상종하지 못할 걸로 이미 멀어지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그걸로 또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조차도 잊어버리고 싶은 거지. 그냥 파업이 2013년이죠. 2012년 그때 안 계실 때였어요. 아 그래서 이게 실패로 끝났구나. 이번에 선배의 어떤 그 1인 시위 그리고 예. 이제 양치대첩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 많은 아나운서들이 당한 어떤 박해 같은 것도 이게 공유가 되면서 시민들이나 시청자가 보이는 반응을 보면서 아 이 시청자들이 우리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저 마음속 깊숙이에서는 무의식 중에 기다리고 있었던 게 기다리고 아닌가 할 있었구나. 정도로 이 반응이 정말 급속도로 격렬하게 맞아요. 적극적이고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들이 오는 걸 보면서 예,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정말 광화문 힘들어요. 촛불 때 그 엠빙신이라 그러면서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런 증오가 없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MBC가 망가지는 것을 한 4, 5년 동안 직접 목격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욕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제 막 이렇게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는 거에 대해 박수를 보내는 거지. 또 이제 많이 사건 들으시니까 정말 와 정말 심했구나라는 거 알게 되시면서 마음이 좀 놓으신 것 같은 그런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사실 지난 5년간 제일 고생하신 분은 앞에 계신 최강욱 변호사님이세요. 아이고. 아니 정말로 저희는 왜냐면 안에서 항상 볼 때마다 죄송했던 게 그 방문진 안에서 혼자 싸우셨거든요. 예. 혼자 진짜 힘들게 싸우셨어요. 남은 이제 두 명 뭐 했어요? 혼자 싸운 건 아니고요. 이제 아니, 제가 근데 제일 혼자 어리 제일- 원래 제일- 승질이 제일 들어요. 파이터예요. 제일 원래. 어리고 승질이 들어오니까 이제 제일 지랄하고 다닌 건데 제 인생에 어쩌다가 그런 5년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성명서 들고 와서 읽어주시라고 이거 좀 읽어주셔야 그때 정말 생뚱맞게 다른 예. 무슨 핸드폰 보조 우리끼리 안에 들어서 엄청 욕했어. 이게 뭐지? 이게 전혀 안 근데 바로 읽어주셨는데 네.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하니까 최강욱 변호사님께서 그때 감사는 무슨 감사 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뭐 많이 못 도와주고 사실은 그 되게 미안하다고 안에서 이제 그 진짜 언론인들이 당한 거를 아시게 되면 예. 그냥 이거는 뭐 야 안타깝다 무슨 화가 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네. 정말 그 짓을 한 놈들을 정말 죽이고 싶어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고 제가 어디 가가지고 방문진 한 처음에 6개월 정도 한 다음에 사람들이 방문진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고 MBC 물어보고 그때만 해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참 태어나서 진짜 새로운 종류의 생물들을 만나고 있다. 저도 비슷한 생각.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정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월요일 날 그 녹화를 하는데 시즌 2에 들어오면서 시즌 1 할 때는 목요일 날 했어요. 네. 그 목요일 날 하는데 수시로 늦어 녹음 시간이. 그때는 이제 공개 방송할 때거든요. 최 변호사는 늦게 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날 계속 방문진 회의를 하고 와요. 예. 아우 기스 쪽팔리고 올 텐데. 아니 그러고 와서 진짜 30분 동안 입에 못 담을 욕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이제 좀 과장됐나 싶을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번 이제 파업하고
전후를 해갖고 확인해봤더니 정말 그렇게 그 극심한 현장을 계속 보고 있었던 거야. 그렇죠. 싸우고. 네, 고생 많이 하셨죠. 예. 어쨌든 그래도 MBC, KBS, 특히 MBC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의 상황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아니 그 전에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어요. 네. 지금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SNS에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보면은 MBC 노동조합 해가지고 뭘 올라오는 게 예. 있습니다. 그 노동조합은 지금 이 노동조합이 아니에요. 아, 그걸 그래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그러니까 총 3개가 있죠, 지금 노동조합이. 예 그런데 진짜 언론인들이 모인 노동조합은 KBS건 MBC건 언론노조 KBS 지부, KBS 본부, 언론노조 MBC 본부 이게 공식 노동조합이고 네. MBC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세 번째 생긴 김세희 뭐라고 기자, 하기도 기자. 그렇고 예. 김세희 기자로 대표되는 소위 요새 이제 그 세의 세의 그 양반이 그거 한 사람 아니에요? 비가 오니까 오늘 촛불이 못 살 것 같습니다. 최대현 최대현. 아나운서 둘 다 같은 그 노조 네, 위원장. 위원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걸 맞습니다. 예. 공범자들에서 예, 발언하죠. 영화에서 그 그게 누구예요? 인상적인 대사. 그게 최대현. 최대현 아나운서. 최대현. 우리가 이름을 기억해 놓으면 이게 오랫동안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KBS는 새노조라고 네,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언론노조 KBS 예. 지부가 되는 거고 예. MBC는 언론노조 MBC 본부인데 이게 이제 원래부터 있었던 MBC 노동조합이고 예. 그냥 MBC 노동조합이라고 써 있는 거는 네. 가짜다 그거는 짝퉁이다 이거를 좀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걸 너무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다 몰라요. 진짜 자꾸 얘기해야 돼. 그래가지고 시간날 때마다. MBC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뭘 올라가면 막 리트윗이 5천 개씩 되고 그런다니까. 아, 우리 그 노조인 줄 이게 알고? MBC인 줄 알고. 오. 어용노조죠, 어용노조 하셨어. 170일간 이제 파업을 했던 거는 이 어떤 위기의식 때문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김재철 치하의 어떤 그런 장악된 언론 보도로 가고 이대로 가다가는 MBC가 망할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위기의식에 파업을 했다면 2017년의 파업은 이미 망했으니까 나온 파업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간 정말 철저하게 MBC가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가는 건 사실 지금 현재로서 어떻게 보면 MBC는 언론이라기보다는 약간 사회적 흉기에 가까운 그런 뉴스들을 만들어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5년간 저희들이 안에서 느끼고 있었던 어떤 자괴감이나 이런 게 많이 컸죠. 그동안 저희가 싸울 어떤 그런 또 동력은 또 없었던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일단 아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어용노조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당 정보로 사실 양윤경 기자도 지금 보도국에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MBC 내에서 뉴스데스크를 만드는 기자의 90%는 2012년 파업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아, 현재 만들고 있는? 예. 그러니까 지금 뉴스데스크를 만드는 기자들의 90%가 파업 이후에 들어온 계약직이라든지 뭐 시용 기자라든지 이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파업을 한다고 해서 방송으로 전혀 티가 안 나는. 그러니까 원래 파업을 한다라는 것은 파업을 했을 때 뉴스가 뭘 안 이렇게 나가고. 분량이 그렇죠. 적고 뭐 이 주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아예 PD 기자들을 다 그냥 바깥으로 내쫓아놔서 파업 자체를 할 수 없는 또 상황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그동안 힘들었었는데 더 이상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아, 생각이. 근데 궁금한 게 네. 2008년도에 이제 MB 정권이 시작이 됐고 네. 그 4년 동안 네. 그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있었죠. 네, 조금씩 망가져 갔었죠.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사장님으로 계셨던 엄기영 사장님 같은 경우는 약간 그래도 조금 보수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크게 그게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드수첩 그 광우병 예. 그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이제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엄기영 사장을 쫓아내고 그다음 이제 김재철이라는 낙하산 사장이 들어오고 그다음부터는 정말 처절하게 망가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김재철 사장이 오고 나서 원래 MBC 라디오가 시사가 되게 강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김미화든지 아니면 뭐 손석희 세계는 지금 손석희 그렇죠. 시선집중. 시선집중. 이게 막 아침 저녁으로 다 강했었고 이걸 다 이제 MC들을 이제 쫓아냈었고요. 그걸 철저하게 이제 괴롭혀서 그게 이제 MB 정부 시절 4, 5년 동안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견디다 못해서 2012년에 저희가 이제 파업에 이제 그때는 완전히 망가진 시점은 아닌가요, 그러면은? 완전히 망가진 것까지는 지금에 아니고요. 비하면 비해서는, 제가 예. 하는 표현은 지금의 뉴스와 비교했을 때는 그때는 양질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90%가 다른 인력들이 왔지만 뉴스를 만들어서 보도를 하면 같은 역할을 하면 왜 그 사람들이 하면 안 되고 너희들이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90% 채용 절차는 일반 기자 채용 절차랑은 좀 달랐어요. 그리고 일단은
그 당시 경영진의 목적은 뉴스 보도나 시사 프로그램의 보도가 집권층의 이념에 부합하는 그 이념을 공고히 할 수 있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뉴스를 만들 준비가 되느냐. 그게 제 1번 기준이었거든요. 기자들을 뽑을 때. 네. 오. 그러니까는 제가 직접 듣지 않아서 전대드릴 예.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뭐 노동조합 가입할 거냐. 정치적 성향을 묻는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고향을 묻는 고향이 전라도 쪽인지 아니면 경상도 쪽인지 그걸 알고 묻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을 뽑는데. 들었다는 말도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바탕으로 즉 뉴스를 만들 수 있는 기자의 소양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가 우선이 돼야 되는 면접에서 시험에서 이 사람의 성향이 제 1번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편파 보도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뉴스가 편향되고 나갈 수밖에 없고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다 보니까 기자의 능력이나 자질이 후순위를 밀렸던 거죠.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제 집 같은 뉴스데스크가 지금은 너무 많이 망가져가지고 정말 사실 슬프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보통 이제 언론은 권력의 감시 견 역할을 한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정권이 잘못하고 있을 때 권력이 부패하려 할 때 그것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인데 그럼 기자들에게 너 정말 제대로 어떤 입장을 떠나서 정말 제대로 할 준비되어 있어? 이게 아니고 너 사장님 시키는 대로 기사 원하는 그 방향대로 기사 잘 만들 자신 있어? 그 사장님은 알지? 그 쥐가 임명한 사람이야. 아니 이거는 뭐 제가 말 만약에 된다 적당히 편집 좀 해주시고 편집 안 한다니까요. 사실 저희가 그 취합을 했어요. 어떤 말들이 오갔으면 어떤 설득 작업이 있는지에 대한 취합을 했는데 그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를 들면 우린 노 젓는 사람이야. 주위에 노를 저으면 돼. 죄송합니다. 방송 기자가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 아 이거 참 핸드폰도 안 이거 끄고. 방송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거 절대 편집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노를 젓는 사람이야. 시킨 대로 노를 저으면 돼. 아, 기자들에게? 자꾸 기자한테 우리는 앞으로 가게 노를 저으면 되는데 너 자꾸 뒤로 노를 저으려고 하니 그러지 마. 너 그럼 MBC 말고 다른 데 가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다 취합이 됐어요. 실제 그렇게 해요? 실제로. 사장이 아니. 간부들이. 들어와서. 너무 많이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생각하면 일정한 어떤 정치 지향이나 이념을 가진 세력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예. 그걸 장악해서 자기 입맛에 만든 방송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라는 얘기는 뭐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일견 어찌 보면 논리적일 수도 있어요. 원래 정치 권력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뉴스의 품질이라도 유지를 해야지. 그렇죠. 예? 자기네 내부에서도 그거는 개탄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김장겸이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지금 저는 사실 안타까운데 그 앞에 안광한이라는 사장은 PD 출신이란 말이에요. 예. 그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름 PD로서 가지는 어떤 방송 품질에 대한 자기가 사장이니까 최소한의 기대가 그게 있어야지 매출이 나오든지 뭐 광고가 붙든지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공식 회의 석상에서 내가 당신 지금 MBC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뉴스도 콘텐츠 아니냐. 맞대. 지금 현재 MBC의 시청률을 떨어뜨리고 MBC의 채널 이미지를 악화시키고 MBC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게 당신이 봐도 뉴스 품질 아니냐. 이거 아니지 않냐. 그때 김장겸 보도본부장이었어요. 예. 거기서 뭐 무슨 말씀 옛날 같으면 뻗대고도 남을 사람들인데 지가 봐도 너무 심한 거야. 알아. 예. 개판으로 만든다는 걸. 그리고 거기를 넘어서서 제가 이제 보도본부장한테 늘 얘기했던 게 SBS나 KBS를 보시면 기자들이 취재 수첩, 취재 노트 해가지고 지상파 방송은 길어야 2분, 3분짜리 뉴스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기자들처럼 취재 수첩이라는 거를 실명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가지고 취재 뒷얘기를 아주 상세하게 수준 있게 써요. 아, 홈페이지에다 올려요. 네, 일종 블로그 형식으로. 예. 그게 굉장히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당신들 말대로 그러면 회사를 위해서 일할 사람 인재들을 경력 기자를 뽑았다고 하니 그러면 타사가 이렇게 하니까 해라. 니들도 이걸 해봐라. 이거 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 인정받으면 떠나간 시청자들이 돌아올 거 아니냐. 그리고 너네들 말대로 애국진영에서 가장 공정하다고 평가받는 방송 같으면 애국진영을 확산시키는 데도 필요하니 그걸 해봐라. 하겠다고 했어요. 6개월, 7개월, 1년이 지나도록 한 개도 못 써.
그거 쓸 수준이 안 되는 거 실력이. 그럼 애당초 아까 얘기했던 너는 그냥 노만 줘라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기사를 잘 만들지 못하게끔 일부러 그렇게 뽑은 거예요? 글쎄 그것까지는 뭐예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를 배제시키려면 빈자리가 생기니까 네. 빈자리에 사람을 채워야 돼가지고 경력을 1년에 몇 차례씩 뽑았어 경력 기자를. 사상을 다 털어보니까 그런 애들만 온 거야? 네, 그래서 하도 MBC 경력을 뽑아서 장안의 경력이 시간 말다 말까지 있었어요. 그냥 싹쓸이를 해가지고 네. 그 정도로 기준 하나만 가지고서 많이 뽑았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사 입사를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예. MBC가 최고의 직장이죠. 최고의 그러니까 직장이죠. 한때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KBS가 세계 최고의 직장이다. 근데 MBC는 우주 최고의 직장이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도 있지만 그 자부심, 그 다음에 그 어떤 전통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부심에서 비롯되는 전통이 있고 또 선배들이 후배들을 가리키고 물려주고 하는 이 좋은 시스템이 있었고 그런데 구성원들께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고 저도 여기까지 말하는 거는 조금 모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 이 사람들의 계획은 정말로 MBC를 망하게 하는 거였어요. 제가 맞아요. 5년 동안 느낀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박문진 이사가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중간에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우리 회의장 바로 옆에 이렇게 소파 놓고 앉아있는 데가 있거든. 거기서 얘기하는 걸 보면 그때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김재철 씨가 이번 공범자들을 보면은 최승호 PD가 이렇게 쫓아가는데. 그러니까 그 강연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니까 저는 MBC가 민영화돼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자기 재임 시절에 그 정수장학회 주식을 팔아먹기 위해서 이진숙 같은 사람 맞아요. 보내고 최필립 만나게 하고 예. 이러다가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특종이 했지 않습니까? 그게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이 사람들은 2012년, 11년 뭐 이때부터도 MBC를 망가뜨려서 사람들로부터 도저히 공영방송으로 봐줄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걸 외면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걸 팔아치우는 거야. 팔아치운다는 건 민영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때만 해도 재벌이나 종편이나 이런 데에서 항상 그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MBC를 망가뜨리고 싶었고 그 배경에는 MBC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그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들한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권력이 자꾸 이걸 장악하려고 하지만 자꾸 고개를 쳐들고 나오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 네.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때는 그거를 못 눌렀기 때문에 정권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PD 수첩도 그렇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탄핵 사건의 그 생중계도 그렇고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그 똑똑한 사람들을 배제시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CEO를 해봤던 분들은 예. 굉장히 지극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회사에서는 절대 저렇게 못한다. 왜냐하면 능력을 가지고 회사의 실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다 배제시킨 거거든. 예. 그리고 어중이 떠중이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도 사업을 오래 해본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게 이 이해가 잘안 사람들은 되더라고. 회사가 자기의 그 저기하고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맞아요. 망하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선망했던 MBC 기자, MBC PD, MBC 사원이라는 사원증 하나가 나한테 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럼 어디 가가지고 내가 이제 MBC 기자다라고 하는 게 너무 뿌듯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얘들은 이용할 때까지 이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이용할 때까지 이용하는 순간 자기 자리가 또 계속 보장이 되거든. 이 사람들이 2008년, 2009년에 김재철 씨가 사장이 됐죠. 2009년 이후로요. 지금까지 임원을 계속해. 지네끼리 누가요? 자리만 바꿔가면서. 누가요? MBC 임원들이 지금. 원래 그런 회사 보셨어요? 임원은 한 2, 3년 있으면 뷰러에 2, 3년 예. 하잖아요. 그런 회사 보셨냐고. 난 이거는 정말. 김장겸 사장도 정치부장 했고 그다음에 보도국장 했고 국장 보도본부장 했고 사장 했거든요. 전무후무한 경우. 이게 대학 중에서요. 그 관서이사 파견된 대학이 있어요. 음. 그럼 이제 대학의 수준은 주인이 없으니까 점점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꽤 좋았던 대학들이거든. 4년제. 그런데 그 대학은 학생들이 오고 싶어 하는데 점점 수준은 떨어져요. 근데 한 대학이 그 학내 그 보유금이 유보금이 한 2천억쯤 되는 학교가 그거를 빼먹기 시작하는데 한 7, 8년 되니까 2천억이 하나도 없어지고 맞아요. 가봤더니 그 특정 학교 이제 그 이름은 얘기할 수 없는데 노조는 노조대로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 센 노조였었거든요. 노조가 왜 망가졌냐면 노조에 있던 노조 활동을 하고 있던 직원들 평균 급여가 약 한 5천만 원이면
7, 8년 지나면서 평균 급여가 7, 8천원 다 올라가 있어요. 이 떡고물에 노조가 이 투쟁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학교 교직원 교수들도 점점 급여가 올라가서 이 부패 공생 구조가 돼버린 거야. 학교는 완전히 망가지고 있거든. 학내 유보금 하나도 없고 신입생들은 멋도모로 계속 그 대학을 들어갔고 그 돈을 넣고 나중에 한 2, 3년 있다 이거 학교 제대로 만들어갖고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학내에서 학내 민주화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골마 있는 거야. 이게 한 7, 8년, 10년 지나잖아요. 속수무책이야. MBC가 그런 길로 가는 길목에 딱 있었던 거예요. 지금 뭐 들어가고 새 노조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 급여 조금씩 올려주잖아요. 그리고 투쟁 정신, 투쟁을 애당초 안 했을 사람들이지만 계속 망가지면서 이제 나중에는 야 그냥 뭐 우리가 직장 생활 좀 하고 급여 좀 많이 받고 그러면 되지. 이러면서 회사는 완전히 망가진 그 구조로 가기 일보 직전이었던 거지. 그 텔레비전을 우리 어릴 때 바보 상자라고 하면서 부모들이 못 보게 하고 뭐 이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그 보면은 예를 들어 우리 한성교 씨 같은 사람. 아유. 그러니까 그 어떤 아침 방송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예. 이렇게 포장을 한 다음에 그런 이미지를 내세워가지고 출마하면 또 쉽게 되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 SBS 유정현 아나운서 같은 사람도 예.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 우리가 이 방송국 구성원들이 실제로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몰랐어요. 네. 그리고 저도 들어가서 보고서 깜짝 놀랐던 거야. 이 언론사 구성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자다, PD다 그러면은 기자들 같은 경우는 항상 무용단처럼 얘기하는 게 자기 기사를 가지고 무리하게 데스킹을 하면 거기서 선배 부장이건 국장이건 그냥 덤벼들고 네. 의자 집어 던지고 막 이러는 거잖아. 그럼 기사 취재하기 위해서 그냥 몇 날 며칠 뻗치게 한 막 이런 이 전투력. 그리고 PD라고 하는 것은 막 목숨 걸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한학수 같이 막 온갖 이상한 열대충 뜯겨가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거 하려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막 이러는 사람들인데 네. 그런 사람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너네들 없어도 다 할 수 있어. 하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렇지. MBC 자리는 다 원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길을 빼놓고 내부적으로도 권재홍이라는 사람이 MBC 뉴스데스크 앵커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보도본부장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때 뉴스 프로그램이 왜 품질이 왜 개판이냐 이렇게 이제 보고석상에서 얘기를 하면 김장겸이 정치부장일 때는 예. 원래 뉴스의 저는 앵커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에 정리만 하고 이 기사나 이런 것들 원래 부장선에서 원래 다 정해지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 김장겸이가 보도국장이 되니까 그때도 보도본부장이 권재영이었거든. 예. 회의에 와가지고 왜 뉴스가 왜 이러냐 그랬더니 사실 보도국장이 이거는 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이게 부사장이 됐어요 나중에는. 네. 뉴스가 왜 이 모양이냐? 당신 앵커 출신이 아니냐? 그럼 원래 보도본부장이 이렇게 자기 밑으로 다 밀리는 거야 이게. 아니 책임을, 계속 김장겸한테 사실은 지도 아는 거야.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김장겸이 다 하는 거고 이거는 호소합의로 거기서 그랜저 에쿠스 타고 다니면서 받아먹는 재미에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도 그리고 내가 그거를 몇 번을 반복해가지고 다른 저기가 왔을 때도 야 보도본부장 이렇게 얘기하더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뭐 반론을 안 해요. 그 형편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네들도 다 알았어. 김장겸이가 이걸 그 망가뜨리는 주역이 되고 있다. 그게 나는 너무 화나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알바끼 한다고 3월달에 김장겸을 뽑을 때도 제가 그 소위 구 여권 추천 이사들한테 당신들 정해놓고 하는 거 내가 안다. 너네들 안 그럴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자신 있으면. 그러고서 이런 절차를 진행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 그리고 이미 어버이연합원회 무슨 일벤에 저기서 엄마부대에 가가지고 상암동에서 집회를 그쵸. 했단 말이에요. 예. 김장겸 같이 훌륭한 분을 사장으로 모셔야 된다. 진정한 사장이다. 그래서 내가 너네들 맨날 뭐 언론노조 MBC 지부기 때문에 언론노조는 민노총 소속이고 민노총은 통진당하고 옛날에 연대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노조가 정치적이라서 공정방송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민주노총이 가가지고 MBC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이번에 사장으로 손석희를 뽑아라라고 거기서 얘기를 했으면 여기서 박문지 석상에서 아마 걔 난리를 쳤을 거다. 그런데 왜 저기서 가가지고 하는 거는 왜 김장겸을 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그거는 왜 그렇게 해서 또 뽑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궤변이라도 이 사람들이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거는 또 얘기를 안 해. 그냥 흘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너무나 지나친 선을 넘고 있었던 거예요. 김장겸 사장을 몰아가는 게. 예. 그러니까 난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지. 변호사님이 쌓인 게 많으신 것 같아요. 5년을 당했다니까. 많으신 것 같아요.
매일 장시간 녹음, 녹화, 생방송, 그리고 술자리. 운동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요즘 하루 하나씩 챙겨 먹는 게 있습니다. 하루 약 400kcal의 기초대사량을 증가시켜줍니다. 하루 하나 칼로몬 잔티젠 다이어트. 자, 우리 정국구 복라인 오늘 진짜 좋은 술 들어왔으니까 한잔 마시자. 끝나고 봐. 5년 이상 된 제주 섬 오가피의 생명력을 담아 발효 60일, 저온 숙성 1년을 거쳐 만들어낸 명주 녹고의 눈물. 오직 와이드몰에서만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나름 이제 사실 쌓였던 게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그 1일 연속극에 이제 연출을 맡기로 이제 되어 있었는데 드라마 본부장이 임원회의에 가서 그걸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때 보도본부장이던 권재홍이 이 러시아 소치 올림픽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당시 김장겸 보도국장이 본부장을 대신해서 임원회의에 들어왔는데 김민식이가 이제 1일 연속극을 연출한다 그랬더니 저녁 8시 뉴스데스크 앞에 하는 1일 연속극에 이런 거 노조 집행부하고 파업하던 친구가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까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드라마 본부장이 드라마 PD 배정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본부장도 아니고 국장이 근데 그때 그걸 이미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때 사람들이 다들 얘기했던 거는 김장겸이 회사의 실세고. 예, 왜냐하면 이 정치부장 시절에 2012년 대선을 이제 대선 보도를 뒤에서 망가뜨리면서 MBC 보도를 저쪽에다가 이제 상납을 하고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다 놀렸던 게 그거예요. 야, 보통은 저기 사장한테 밑보이면은 사장 임기만 견디면 되는데 너는 이미 차기 사장한테까지 그러니까 너는 미래가 없어 MBC에서 미래가 없어라고 하면서 다들 저를 놀리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놀린 게 이제 다들 이제 안타까워서 그랬지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장님이 되는 걸 보고 아 나는 정말 이제는 미래가 없구나. 사장이 되는 걸 보고 사장님이 되는 게 저는 그래도 항상 사장님이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 이제 내가 드라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저분이 나가시는 거 말고는 답이 없겠구나. 그래서 페이스북 아니 라이브. 근데 왜 김장겸이 그 실세가 됐어요? 그게 이제 우리 보도국 입장에서 설명을 잘 해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게 TV에서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이 되기에도 연기력도 떨어지고 전체적인 왁구도 좀 이게 뭐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그쪽에 실세로 밀어올렸을까라고 하는 게 영화를 보면서 내내 좀 궁금했어요. 저도 궁금한데. 근데 뭐 뭐였을까?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2012년 파업 덕에 자기가 이렇게까지 출세했다. 파업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그전에는 보도국 170일 내에서는 파업을 하면서 밑으로 뭔가 작업을 했던 게 근데 있었나요? 원래 사실 이거는 소문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소문하고 나가고 소문이기 그쪽에서 허위 사실을 때문에. 걸어줘야지 싸움이 또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가면 가야 되는 거거든. 예. 가서 저기 운동하고 오시지 뭐. 이건 몸짱 제가 몸 만들고 오지. 나만 따라 2탄? 어쨌든 그 김장겸 사장께서는 예. 학업엔 별 뜻이 없으셨다고 일찍이. 네, 일찍이 세상의 이치를 빨리 깨달으셔서 네트워킹만이 살 길이다. 학업엔 별로 뜻이 없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이미 입사했을 때. 제가 입사했을 때 몇 년도에 입사하신 거죠? 저는 2002년, 2003년부터 일하기 시작했어요. 기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네, 김장겸. 그럼요. 제가 입사해가지고 한 3년 차였던가 그때 런던에서 특파원하고 계셨는데 그때부터 이미 그분은 학업의 뜻이 없다. 그리고 사내 정치에 굉장히 민감하다. 기사는 기사를 잘하는 건 뜻이 없고. 네. 그다음에 뭐 사내 정치, 사내 정보 보고에 굉장히 관심 많아가지고 그걸 수집하는 그리고 많이 만나고 런던 다니고. 특파원 갈 때부터 사실은 거기 갈 그랬죠. 만한 까면 안 됐는데 줄 잡아서 간 거거든. 성향은 원래 그쪽이었어요. 예, 원래요. 그리고 원래 그 구여권 그쪽과의 어떤 정서적인 교감, 동질감, 감정이입이 굉장히 심하셨다고 들었어요. 야, 독특한 인물이야. 이렇게 보니까 나하고 동갑이더라고요. 독특하다는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되고 저는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호모 에렉투스는 멸종하지 않았어요. 그 호모 에렉투스가 아니라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는 몇 명의 사장을 겪어봤잖아요. 완전히 왜냐면 종이 다른. 특히 김재철하고 김장겸이 제일 어떻게 보면 저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앉아있는 자세부터 달라. 거기 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김장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보도본부장 할 때 영화에서 보니 그냥 우직한 사람으로만 이렇게 보이던데. 우직? 어때요? 호모 에렉투스.
아니 근데 김장겸 사장이 이제 체포영장 발부되고 나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보이콧 들어갔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어땠어요? 내부 분위기에 좀 영향을 많이 미쳤는지. 내부 분위기에는 사실 별 영향을 뭐 그냥 무슨 예상은 일이지 봐요. 뭐. 예상은 봐요. 그쪽하고 한 통속이다라고 하는 거 다 알고 그럼요. 있었던 게다가 뭐 그 김성수 의원도 인터뷰했지만 예. 김장겸 의원 본인이 자한당, 자유한국당과 자기는 한 몸이고 운명을 같이 하고 하며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 안 그러면 자유한국당 위험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다녔다고. 지가 보수의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며. 자기가 무너지면 자유한국당이 무너진다. 무너진다. MBC가 유일한 공정방송인 거예요. 자유한국당과 김장겸 근데 입장에서는 확진범에 그렇게 믿어요 진짜? 아 김장겸이. 오바마를 놓고서 오바마가 당선되니까 그것은 미국 대통령이니까 꼭지수를 다른 날보다 훨씬 많이 그렇죠. 그 해야 될 전체 수밖에 없는데. 뉴스가 그쪽으로 그렇죠. 나가죠. 네, 일단 그때 국제부장이었는데 오바마 당선되자 노무현 같은 놈 아니냐. 노무현 같은 노무현 그냥 뭐 네. 인터넷으로 사람들 선동해서 그냥 대통령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런 아주 이걸 저열한 왜 정치 우리가 하지. 기사를 해줘야 되느냐. 이건 좀 내일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얘기하는데 호모 에렉투스는 멸종 안 했다고. 그 우리의 의학 수준은 분석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 정치 성향이 굉장히 편향적이고 노골적일 뿐만 아니라 일찍이 학업에 뜻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드라마 PD님이 오셨으니까 해드리려고 그러는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MBC가 히트쳤다. 제가 하도 그 방문진에만 가면은 억지를 쓰고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백종문 그 임원이라는 사람이 그 희정 잡배 같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최승호하고 박성재는 증거도 없이 해결시켰다는 얘기가 다 공개가 되는데도 아니 뭐 술 먹고 헛소리한 걸 가지고 뭘 그러냐라는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도 정말 속이 상해서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게 원래 그 문학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그 프랑스 문학에 예.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스름이 돼가지고 개인지 늑대인지 분간이 안 가는 시간, 뭐 우리 편인지 아닌지 네, 혼돈의 시간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 제가 문득 그게 떠올라가지고 제가 나 방문진에 가서 정말 지겹도록 싫은 개와 짐승의 시간을 견디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썼어요. 예. 내 나름대로는 굉장히 내가 아주 수준 높게 쓴 거야. 개와 늑대의 시간도 떠올리고 그 의미도 생각하고 늑대를 짐승으로 바꿔가지고 방문진과 MBC의 차별화도 생각하고 네. 그 다음 회의를 갔더니 우리 저기 이사 중에 변호사가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저 말고 이 친구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꼭 할 말이 있대. 적어왔어. 최강욱 이사가 페이스북에다가 우리 방문진의 회의를 개와 짐승의 시간이라고 표현했다. 이거는 우리를 겸하한 것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사퇴한 유희선 교수라는 사람과 또 다른 한 지금 9년째 8년째 이사를 하고 있는 우리 김광동 이사나 고 일군 선수는 지금 이인철 이사고 둘이서 막 화를 내더니 어떻게 동료 이사를 개와 짐승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매도를 하고 이거는 진상을 밝혀야 된다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걸 해명을 하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문학적인 표현이다. 그랬더니 지들끼리 서로 얼굴 보면서 이제 막 웃어. 그러더니 야 할 말 없으니까 문학적 표현이래. 문학적 표현이래. 막 그러더니 이거 진짜 코미디라니까.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도 그러면 문학적 표현입니다.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진짜로 모르냐? 그랬더니 문학적 표현입니다. 막 이러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것들이 정말 그래서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MBC 드라마 있었던 거 아냐 모르냐 그러니까 몰라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야 방문진 이사가 그걸 몰랐다는 게 자랑이 아니다. 그러고서 내가 너희들 몰라서 그러는 걸로 내가 지금 받아들일 테니까 가서 한번 검색이라도 해보고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그랬더니 다음 시간에 또 와가지고 또 개와 짐승의 시간을 얘기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어쩌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바보 아니면 개와 짐승의 시간이라고 했으면 그러면 누가 개고 누가 짐승이라는 거냐? 당신들은 지금 너네 편 우리 편인데 너네 편을 내가 개와 짐승의 시간이라고 했다는 건데 그럼 개는 누구고 짐승은 누군지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지 말이 될 거 아니냐? 얘기해봐라. 너네가 생각할 때는 누가 개고 누가 짐승이냐? 그거 할 말이 또 없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한쪽은 개고 둘 중에 한쪽은 짐승인데. 그러니까 그게 또 할 말 없잖아. 그래도 어떻게 짐승이라는 표현을 쓰냐니 어쩌니. 그래서 진짜로 모르는 것 같은데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MBC 히트 드라마가 있었다. 언론학 교수가 그것도 모르냐? 그랬더니 뭐 어쩌고 있어. 그래서 그거 전에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것도 드라마 제목으로 창작된 게 아니고 원래 프랑스 문학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다 그거는. 그랬더니
그래서 아니 처음에 백교 와서 읽은 사람이야. 변호사니까. 나를 특별히 싫어하고 공격하는 걸 목표로 삼은 사람이니까 그랬다 치자. 당신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내가 문학적 표현이라고 하니까 웃었지. 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또 막 딴소리 막 얼버무리면서 뭐가 어떻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넘어갔거든.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비로소 찾아봤을 줄 알았어요. 이번에 유희선 이사가 뭐 퇴임의 변을 뭐 파업은 취지는 반대하지만 공영방송이 표류하는 거에 어째서 뭐 사퇴한다는 게 공식적인 멘트였고 TV조선인가 어디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무슨 물병이 날아다니고 뭐 막말이 욕설이 어떻고 뭐 개와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 박문진 이사에 이거는 대해서. 끝까지 개과천선이 안 되는 지금도 모르는 것 같아. 그러고 계시는군요. 그 안에서.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렇게 고공플레이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고 정말로 계시는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개와 늑대의 시간은 그건 MBC니까 그건 늑대고 나는 짐승이라 한 거다.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 고영주라는 사람이 사회 보다가 이제 그 선수들이 몰리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딱 끼어들었고 뭐라는지 알아요? 늑대하고 짐승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이러고 비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도와준다고 하는 얘기가 그거밖에 안 되지 수준이. 아, 야, 내가 정말로 대단하네. 아니 근데 이게 5년 동안 고통을 겪은 건 여기가 아니라 여기네.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아까 오자마자 사실은 지난 5년간 그 안에서 바로 눈앞에서 보면서 너무 싸움 너무 힘드셨고. 근데 저는 난 사실 사실 다 안 믿었거든. 아 그래요. 근데 이런 얘기는 우리가 제가 이제 듣고 아 이걸 나중에 한번 드라마죠. 되게 재미난 어떤 그 그러니까, 회의자에서 그러네, 재미난 진짜. 써먹어서 쓰잖아요. 그러면 시청자 게시판에서 욕 먹어요. 그렇죠. 이런 바보들이 이게 어디 누가 있어? 이게 이건 누가 말을 리얼 어떻게 이게 이사야. 설정이지 누가 리얼리티라고 근데 정말 보겠어. 재밌네요.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설정을 오늘 재밌으라고 온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오늘 좋아요. 노조 얘기를 하는 거. 노조 왜 즐거워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웃기느가 참 그런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요즘 그 공범자들 예. 관객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 MBC 파업 중인 이 아나운서들이 진행을 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제가 분당 메가박스에서 했던 그 관객과의 대화는 이제 입사 동기인 신동진 아나운서가 이제 사회를 봤어요. 제가 이제 신동진 아나운서하고 또 입사 초기서부터 되게 친했거든요. 왜냐하면 수습 때부터 저는 신동진이랑 항상 2대2로 미팅을 다녔어요. 제가 이제 웃잖아 지금. 신동진이랑 왜냐하면 신동진의 비주얼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그래 저보고 너 미친 거 아니야? 왜 신동진이랑 2대2로 미팅을 다녀? 막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해요. 야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 쪽에 MBC 남자 신인 아나운서가 한 명 있어라고 하면 저쪽이 조금 더 좋아진다. 근데 신동진 아나운서가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이제 진행을 보는데 관객과의 대화면 사실은 관객들에게 질문을 받고 이걸 하는 게 이 아나운서로서 일이잖아요. 마이크를 안 놔. 자기가 계속 얘기를 해. 마이크 잡은 게 한도 오래돼갖고 빠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5년 만에 마이크를 잡아서 자기가 이 진행을 5년 만에 해본다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이제 막 스케이트장 관리, 주조정실.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 마음에. 근데 신동진 아나운서 얘기하면 자기가 사실은 오늘도 이 관객대화에 와서 눈치 없이 지금 마이크를 독점하고 있는데 자기가 실은 눈치가 없어서 한번 겪은 일이 있다. 그럼 뭐냐 그랬더니 그 아나운서국에서 체육대회를 했대요. 이렇게 단합대회를 하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피구를 하는데 그 김철진 본부장이랑 한 팀이었는데 인물이지. 하여튼 그 김철진 본부장이 공을 신동진 아나운서에 패스를 했는데 그걸 받아서 앞에 있는 배현진을 맞췄대요. 왜 그랬대? 그럼 다들 그랬어. 왜 그랬대? 그냥 네가 맞았어야지 공을.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얘가 주조정실 MD로 발령이 됐어. 이건 양치대 그런 때보다 분입니다. 피부 됐잖아. 그런 분, 진짜. 그런 분. 그런 분입니다. 네, 그리고 배현진 아나운서한테 이 킬된 사람들이 많네요. 많아요. 예. 왜 그랬대요, 거긴 또? 아니, 그러니까 그쪽 그냥 게임 중에 별 생각 없이 배현진 아나운서가 그쪽에서 어떤 존재이길래 특식만 해도 사망이잖아. 요건 제가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예. 보통은 저희들이 MBC에서 파업을 해서 보통 이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사장을 바꾸겠다고 10번 싸워서 8번을 사장을 바꾸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MBC라는 방송이 지난 뭐 한 10년, 20년 동안 되게 그러니까 이명박 이전에 좋았던 거는 그런 어떤 강한 노동조합을 바탕으로 제작 자율성이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그게 이제 망가지기 시작한 게 이제 2012년 파업에서 저희가 처절하게 지면서거든요. 근데 2012년 파업에서의 노조가 지게 된 변곡점 중 하나가 뭐냐면 배현진의 복귀였어요. 배현진 아나운서가
예. 노조 파업에 참여했다가 했다가 처음에 같이 하다가 복귀를 하죠. 복귀를 하죠. 그리고 복귀하면서 뉴스데스크 앵커로 다시 복귀하고 그때 복귀하면서 배현진이 게시판에 남겼던 그 주옥 같은 문장. 우리 또 배현진 전문가께서 배현진 전문가 물론 진실과 사실 사이에 뭐 촘촘한 촘촘한 경계 경계라고 사이에서 뭐 했죠. 하다가 이제부터는 국민만 바라보며 시청자만 저는 바라보며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 파업하는 사람들은 국민도 바라보지 않고 시청자도 바라보지 않는 자신들의 네. 이기적 탐욕과 목적 때문에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아니, 그리고- 심지어 그 게시판 글에서 뭐라고 썼냐면 파업에 있어서 그 노조 집행부가 그러니까 이 선배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도 나는 봤다. 그 한마디 부분이. 올라가면서 어. 이쪽에다가 그냥 그 흙탕물을 쫙 쫙 끼얹고 올라간 끼고, 거예요. 예. 그건 흙탕물이 아니라요. 똥물이죠. 변물이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차마 그런 말을. 그 폭행 그걸 보고 검찰이 저한테 구속영장을 가하면서 이 봐라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이 안에 노조 집행부 안에서 오.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 문장을 써먹었지. 가지고 워딩을 가지고 그걸 했거든요. 자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배현진이 이제 복귀를 하고 회사 측으로서는 배현진이 너무 예쁜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런 어떤 검찰이 구속영장을 칠 수 있는 어떤 그것도 좋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되게 잘 그러면서 이제 김재철, 안강한, 그 김장범 사장 체제에 MBC의 꽃이 된 거네. 그렇죠. 최장수 앵커가 됐나요? 아니면 될 예정이라고 했었는데. 근데 최장수 앵커로서 지금 MBC 뉴스데스크의 최저 시청률을 계속 이렇게 오. 기록하고 경신하고 있는. 있죠. 그러니까 최장수에도 전체 시청률 곱하기 최장수 하면 한 1년 정도 한 앵커만도 못한. 그렇죠. 예. 아. 근데 보통은 이렇게 시청률이 떨어지면은 뭐 앵커라도 바꿔서 바꾸죠. 어떻게든 예. 이거를 갖다가 하는데 그냥 예. 대체제가 방송하신 지 두 기본적으로. 분 다 오래됐잖아요. 이제 방송인. 아시잖아요. 시청률을 먹고 아시잖아요. MBC 뉴스데스크의 역사는 원래 MBC 9시 뉴스데스크 그 시작하는 화면 그렇죠. 두두두두 이걸 다 전 국민이 기억하잖아요. 네. 그 MBC 뉴스데스크가 언젠가 KBS 9시 뉴스한테 역전이 됩니다. 시청률이. 네. 그게 굉장히 큰 뉴스였어요. 당시에. 맞아요. MBC 뉴스데스크가 이름을 뺏겼다. 네. 근데 이게 김재철 사장 이후로 계속 KBS하고 현격한 격차로 계속 떨어졌거든. 예.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김재철이 결정을 합니다. 8시로 맞아요. 간다. 예. 아하. 그래갖고 SBS하고 해서 붙겠다. SBS한테도 밀리죠. 그 요지는 뭐였냐면 그때만 해도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어서 이제 9시 뉴스는 안 보고 무슨 얘기야? 11시부터 뉴스 보는데 늦게 8시, 들어가고. 8시가 맞는 것 같다니 뭐 이딴 소리 하면서 갔는데 초반에는 뭐 SBS하고 뭐 이게 경쟁이 되고 있고 뭐 우리가 이기고 있고 어쩌고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시청률 보고를 안 하는 거야. 아예 뉴스는 방문진에 와서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하는 거 보면 맨 처음에 전체 시청률을 가지고 지네가 1등을 했네 2등을 했네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점점 안 되니까 그 2049 시청률 있잖아요. 예, 그걸 타겟 가지고 시청률. 요 광고 파는 데는 요게 원래 이건데 이걸로 하면 우리가 꼴등이 아닙니다. 이걸로 나가가 그걸로도 밀리니까 이제 아예 시청률 얘기가 빠져 보고서에서 이 사람들이 진짜로 자, 이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유희선 이사는 그만뒀고. 예. 그러면은, 전 정권의 그 이른바 부역하던 그 이사가 5명이 남았어요? 9명 중에? 어떻게 한 됩니까? 사람은 더 이제 현 정부에서 추천할 수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 5대 4로 바뀌는 셈이죠. 6대 3에서. 그런데 현재 지금 그 이사로 재임하고 있는 분 중에 다섯 명 중에. 네, 도저히 공영방송 이사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라는 객관적인 흔적을 남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 흔적들은 다 확인이 될 것이고 그 흔적들이 확인되면 방문진에서 해임을 할 수 있나요? 방통위에서 이제 그 임면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임면권. 예, 그것도 뭐 방통위. 그것도 뭐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할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정현주 사장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임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임까지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걸 대법원 판례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인데요. 예. 문제는 이제 그런 저런 걸로 뭐 정리되는 것도 이제 빨리 정리가 돼야지 빨리 이제 공영방송의 제자리를 찾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시간이. 예.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저의 임기가 끝나는 게 내년 8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년 8월까지는 다수의 그러니까 구조내에서 다수의 이사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MBC의 현재 임원들은 자기들은 안 잘릴 거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춘천 가니까 메롱 사장도나. 참 그 인물도 진짜 훌륭한 인물인데 어쨌거나 하여튼 그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방송법 전체가 다 바뀌던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바뀌든지 아니 방통위에서 지금 그 방문진 이사를 중에 한두 명을 네, 다 교체하든지 한두 명이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해임을 시키면. 예. 그러면 이제 과반이 역전이 되면 예.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그건 뭐 차근차근 밟아가고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은 근데 차근차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거는? 되게 마음이 급해요. 그러면 정말. 차근차근 할 수 있는 아니, 상황이 아닌데? 마음 같아서야 예. 내일이라도 면접을 해가지고 개늑치가 뭔지 한번 얘기해봐. 요것만 해도 다 자를 수 있어요. 어쨌거나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자를 수 있는데 나중에 시비를 걸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절대로 우리는 못 잘린다. 스스로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나가는 순간 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뭐 자기들 나름대로의 투쟁에 임할 것이다라는 결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빌미를 없애서 다시 고개를 쳐들지 못하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앞으로를 위해서. 근데 이분들이 다른 저는 사람마다 다 우리 MBC 구성원 사이에서도 이 문제의 본질을 보는 시각은 다 다양할 텐데 저는 이거 절대로 이제 뭐 그 이사님 앞에서 우리가 빨리 복귀를 하고 싶다는 것이 이거는 그냥 원칙적인 얘기고요. 왜냐면 너무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저만 해도 지금 4년째 방송을 못 하고 그러네. 있으니까 그리고 뭐 제 후배 같은 경우는 30대 초반에 마이크를 뺏긴 다음에 30대 후반에 됐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좀 있으면 40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걔는 그 후배는 30대의 그 황금기를 자신의 황금기 기자로서 최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지금 경연진이 앗아간 거예요. 그리고 손정은 아나운서니 허일우 아나운서니 많이 인터뷰하고 있는데 그 아나운서들도 5년 6년의 시간을 자신이 정말 원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들어온 회사에서 예. 그 회사가 그 사람들의 인생 5년 6년 뺏어간 거예요 그냥. 저는 솔직히 그 5년을 죽였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사회적인 생명은 그 사람 회사에서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지금 공감을 하고 박수 보낸 이유가 구성원들이 원래 자기 자리, 기자의 자리, PD 자리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MBC가 공영방송인 이유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 댓글 통해 갖고 국민들 의식을 조작하려고 그랬죠. 뭐 요즘 또 기사 보니까 국뽕 영화까지 만들려고 그랬죠. 그리고 방송은 방송대로 망가뜨리면서 비판 의식 없애려고 했죠. 그럼 가장 종국적 희생자가 누구냐면 국민이었던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MBC가 원래의 공영방송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5년 동안 뺏겼던 제대로 알 권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돌마고 집회 유경근 그 세월호 일가 대표가 예. 오셨는데 그때 정말 절규를 절규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딱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당신들 MBC, KBS 파업 지지하는 건 당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근무하라고 그러서 지지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 똑바로 나 다시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고. 국민들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고 지지하는 것이 너네 잘 먹고 잘 살라고 지지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MBC 구성원들은 그 유가족 아버님의 그런 그 꾸짖음 이전에도 지금 다들 그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취약한 것이 노동자였구나. 뭐 스케이트장 아무데 뭐 주차장 뭐 공사장 아무데나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취약한 존재인데 언론 노동자도 우리의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예. 그런 사회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느냐라는 거를 정말 몸으로 깨닫고 있어요. 촛불을 뒀던 국민들은 다 알아요. 빨리 돌아와야 되고 빨리 정상화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결국 우리 시청자 청취자분들에게 어떻게 이게 곧 정상화된다라고 하는 비전주의 막 우리끼리 떠들고 또 다음에 봅시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당연하죠. 그 공영방송의 주인이 국민이고 시민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주인이 시민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그 권력기관들이 행했던 수많은 적폐들이 그냥 쌓였던 이유가 뭐냐면 주인들이 저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하지 때문에.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저거는 저것들을 저 사람들 것이고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더 공부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적폐들이 쌓이고 국정농단 사태까지 불러온 것이고 이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사실은 주권자들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런 외양을 갖추고 거들먹거리던 사람들의 실체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청문회 이후에 너무나 절실하게 봤고 우리 김재철 씨 말 맞다나 고통도 축복이라는 것이 우리 MBC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축복을 그 사람들한테 줘야죠. 그 긴 세월을 버티면서 제가 참 여러 가지로 속상한 얘기지만 뭐 우리 이영마 기자 아픈 것도 너무너무 속상하고 저기 하지만 정말 제가 시민의 입장에 속상했던 거는 어느 날 MBC 구성원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기자였는데 저는 뭐 그렇게 파업에 열심히 참여한 사람도 아니고 지금 사측과 맞붙어서 그렇게 정면에서 싸울 용기도 없는 사람인데 근데 회사에 출근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 친구는 여전히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밀려나지도 않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회사 주차장에 자꾸 외제차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구성원들이 어디 마음 둘 데도 없고 자기가 특별히 어떤 보람을 가질 수 있는 대상도 없고 자기 위안도 어디 얻을 데가 없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물질적인 걸로 자기를 포장하고 소비하는 걸로 위안을 얻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슬프다는 거야. 그 말이 정말 많이 진심이라고 느껴지면서 제가 야 이게 우리가 우리 방송을 지금 완전히 잃어버릴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막 그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금요일마다 돌마고 집회를 이제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시민들의 성원이 모아졌을 때 이런 절차건 뭐건 이런 것들이 더 신속하게 되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관들이 8대 0으로 박근혜를 탄핵을 시킬 만큼 애초부터 그렇게 그렇죠. 민주주의에 민감하고 정의와 인권의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 그럼요. 촛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럼요. 예. 자, 돌아요 마봉춘, 고봉순. 매주 금요일 날 네. 광화문에서 장소는 그때 그때 달라지니까. 바뀝니다. 예. MBC 앞에서 하기도 하고 KBS 앞에서. 누구는 그 얘기도 하더라고. 더 이상 우리 김민식 선생의 그 반짝이 조끼와 그 노래를 듣고 싶지 않으려거든. 빨리 끝내고 저 양반이 연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기 출연을 하면 안 된다. 노조에서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은 10월 중에는 좀 끝냈으면 좋겠다. 저도 10월 중에요. 저희는 뭐 추석 전에라도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MBC 기자들한테 전화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계속 파악하고 시간이 남으면 돌아가니까 계속 전화가 계속 와요. 전화해서. 누구요? 노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상하게 또 그 술사내라고. 그것도 이제 시간도 없는데. 근데 뭐 외제차 늘어난다고 하셨지만 그런 직원들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2012년 파업했던 저희 선배 같은 경우는 그때 파업하면 월급이 안 나오니까요. 예.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월급 안 나오니까 그때 이제 외버리고 하니까 그때 진 빚이 지금도 남아 있고 이번에 또 그러겠네요. 파업가 또 추가 대책 받은 분도 계세요. 알겠습니다. 박문진 이사는 박문진 이사대로, 그다음에 방통위에서는 방통위대로 적법한 절차를 밟아가고, 그리고 중요한 건 MBC, KBS 파업하는데 국민들이 정말 촛불 이상으로 관심을 가져야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한다. 그리고 우리 방송을 우리가 되찾는 것이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공범자들도 열심히 보고, 마지막으로 각 한 말씀씩 하시고 우리 국민들에게 영상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이제 김장겸은 물러나라 하고 이렇게 처음 외쳤을 때 그것을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 상에서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어떤 분이 공유해가면서 자신의 담벼락에 대통령 바뀌었다고 사장 보고 나가라고 하는 이 뻔뻔한 기회주의자의 낯짝을 보라라고 글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분이 혹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태극기 부대나 극우적인 어떤 그런 분인가 해서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이분의 타임라인에 글을 보니 그냥 지극히 상식적인 보통의 상식적인 그때 느꼈어요. 이게 3분짜리 영상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구나. 근데 영화 공범자들을 보시면 1시간 45분 그 영화를 보면은 제가 그렇게 외출 수밖에 없는, 저는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이 사실 정봉주의 전국구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우리 얘기들을 잘 알고 있는 분들 많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들이 MBC, KBS 파업을 보면서 쟤들은 왜 지난 5년 동안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와서 저래?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영화를 좀 더 봐주시면 그래도 좀 더, 그리고 그동안은 사실은 이 공범자들이라는 영화가 상영관도 많지 않고 회차도 불편하고 그래서 못 보셨는데 곧 IPTV에서 이제 나오니까요. IPTV로도 좀 이렇게 봐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윤경 기자님. 아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MBC는 정말 주인이 시청자, 국민 여러분들이세요. 즉, 그리고 우리 김민식 선배, 그리고 TV에서 보는, 그리고 TV에서 보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뒤에 존재하는 그 많은 3,000명 가까운 인력이 전부 시청자와 국민 여러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끝까지 저희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그 다음에 관심 끊지 말아주시고, 저희는 촛불로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결과를 이뤄냈듯이 MBC도 여러분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계속 커진다면 그런 결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정말 멋진 방송을 돌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믿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MBC 김민식 PD님 그리고 양윤경 기자님 같이 했고요. 우리가 MBC, KBS 우리의 방송 우리가 되찾기 위해서 관심 갖고 이 싸움에 함께 돌을 얹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봉재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 3, 4